네, 월가의 주가 기관차라고 불리면서 정말 거침없이 달리던 주식이죠. 팔란티어. 근데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어요. 며칠 사이에 시가총액이 7만 3천억 달러나 사라졌다고 하니까요. 네, 오늘은 이 갑작스러운 하락, 그 배경은 도대체 뭔지,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공매도,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, 더 나아가서 기술주 시장 전체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은 앞으로 뭘 봐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보죠. 우선 상황부터 좀 보면요. 8월 12일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. 근데 그 뒤로 딱 6거래일 만에 17% 넘게 확 빠졌습니다. 이게 2024년 4월 이후로 가장 긴 하락세라고 하네요. 아니 올해 들어서 100% 넘게 오르면서 S&P 500 중에서 최고 성과를 자랑했었는데 최근 일주일 성과는 또 가장 안 좋았어요. 너무 극명한 대조죠. 네, 그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었죠. 워낙 가팔랐어요. 이번 하락으로 공매도 투자자들이 한 16억 달러 정도 이익을 봤다는 분석이 있긴 한데요.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. 올해 전체로 보면 이분들이 여전히 한 45억 달러 정도 누적 손실을 보고 있었거든요. 그중 일부를 그냥 만회한 수준에 불과한 거죠. 사실 연초부터 주가가 워낙 폭등하니까 공매도 세력은 굉장히 고전했습니다. 공매도 잔고 비율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1년 전에는 한 5% 이랬는데 지금은 2.5% 수준까지 확 줄었거든요. 아, 거의 절반으로 줄었네요. 그렇죠. 그만큼 주가 상승 압력에 밀려서 손실 보고 그냥 포지션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.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공매도 세력이 작정하고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. 아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이라는 분 표현이 재밌던데 공매도 투자자들이 괴물 같은 모멘텀 거래에 치여서 열차에 깔린 셈이다. 이렇게까지 말했더라고요. 네,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이건 그러니까 숏스퀴즈라기보다는 그냥 워낙 매수세가 강해서 공매도가 밀려난 거다. 이런 분석으로 들리는데요. 정확합니다. 네. 단순히 공매도 공격으로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. 오히려 이번 하락은 기술주 전반의 어떤 조정 흐름? 그 안에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면 구글이나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술주들도 다 같이 좀 하락세를 보였잖아요. 아, 맞아요. 빅테크들도 좀 주춤했죠. 그러면 팔란티어처럼 변동성이 원래 좀 더 큰 우리가 고베타 종목이라고 부르는 주식들이 있잖아요. 이런 주식들이 시장 전체가 좀 조정받을 때 더 큰 타격을 받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FN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비크람 라이도 예상된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기술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하고요. 여기에 더해서 팔란티어 자체의 그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작용했습니다.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으니까요.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?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너무 많이 오르면 또 부담스럽죠.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시장이 좀 너무 뜨겁다 이렇게 판단한 투자자들이 일부 수익을 확정하면서 매도 압력이 커진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조정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최근에 다시 공매도 물량이 좀 슬금슬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. 6월 초 이후로 한 1,000만 주 정도가 새로 공매도 포지션에 추가됐다는 분석도 있던데요.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세력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변동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. 만약에 주가가 예상을 깨고 다시 반등한다.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줄이려고 막 서둘러서 주식을 사야 하잖아요. 이게 바로 숏 커버링인데 아, 숏 커버링. 네. 네, 이게 오히려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 말은 당분간 팔란티어 주가는 위아래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혹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저평가된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는 아닐까 하는 점도 있어요. 아, 자금 이동 가능성. 네,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. 네, 종합을 해보면요. 팔란티어의 최근 급락, 이게 공매도 세력의 단독 플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, 그리고 기술주 전반의 조정 분위기, 또 높아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,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.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 없어 보여요. 높은 밸류에이션이랑 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맞물려 있으니까요. 다만 팔란티어가 가진 그 핵심 기술력 있잖아요. AI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거요.
여기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끝났다. 이렇게 보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. 그렇죠. 핵심 기술은 여전하니까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단기 투자자분들께는 이 변동성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지금의 이 높은 가치 평가를 내가 계속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지적이십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팔란티어 같은 이런 고성장 기술주를 볼 때요. 시장의 뜨거운 모멘텀이라는 것과 또 기업이 가진 내재적인 펀더멘털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어쩌면 더 일상화될 수도 있는 시장 환경인데 여기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각자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